안녕하세요. 혹시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UX UI 디자이너 지금 3년 차 됐고요. 이름이 이해랑입니다. 지금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프리랜서로 일하시게 되셨어요? 제가 다니고 있던 회사가 있었는데 회사가 지금 사정이 어려워서 폐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망하기 전에 이제 개발자분들이랑 제 디자이너니까 밥을 먹고 있는데 그런 게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기가 되게 뭐 생각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다. 근데 자기가 이제 디자인을 못해서 못할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조금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내가 그 디자이너긴 하지만 디자인을 못해 디자인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회사가 망하고 이러니까 뭐 하지? 하다가 그거 한번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그냥 바로 이렇게 스터디를 열게 됐어요. 그래서 피그마를 가르쳐주고 디자인을 가르쳐주는 스터디거든요. 피그마는 이제 UX, 그러니까 UI를 만들 때 쓰는 툴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다가 자연스럽게 그냥 프리랜서가 됐습니다. 뭐 이렇게 막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한 3개월째 하고 있어요. 담담히 회사 폐업 이야기를 들려주는 예랑 씨. 현재는 편안하게 말하지만 당시에는 얼마나 힘들었을지 싶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아침이나 점심 때 아무 데나 오니까 사람들은 백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배가 고팠는지 야무진 한 입을 보여주는 예랑 씨. 절로 군침이 돈다. 현대인의 식사 메이트, 스마트폰과 함께하는 식사. 뭔가 외로워 보이는 건 왜일까? 평소에 식사는 집에서 해 드시기보다는 많이 사 드시나 봐요. 네, 집에서는 거의 안 해 먹어요. 하면은 요리를 못 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투자 대비 먹는 시간이 너무 빠르다고 해야 되나? 뭐 예를 들면 1시간 만들면 10분 만에 먹으니까 별로 그럴 바에는 그냥 시키거나 사 먹거나 이러면은 시간이 더 세이브 된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율성 때문에 사 드시나 봐요. 좋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PD의 질문에 내심 전곡이 찔렸는지 웃음을 지어보는 예랑 씨다. 깨끗하게 싹싹 그릇을 비웠다. 이제 식사 마치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집에 갑니다. 집에 가서 일할 거리를 좀 챙기고 밖으로 일을 하러 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어제 열심히 청소했습니다. 집에서 보낸 시간이 좀 많으시겠어요? 네, 저는 집에서도 일이 잘 되는 편이어가지고 집에서 많이 있어요. 왜냐면 사실 출퇴근을 하는 게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오가는 시간도 되게 많이 들고 맞아요. 체력도 거기서 많이 빠지죠. 맞아요. 갑작스레 출퇴근에 대해 열변하는 PD. 그래서 제가 책을 봤는데 당신의 뇌는 최적화를 원한다는 책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아침에 굉장히 효율이 좋다고 해요. 왜냐면 우리가 자고 일어났을 때 이렇게 정리가 많이 다 돼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현대인들은 출근을 하는데 거기서 진을 다 쏟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이미 아침에 자리에 앉았는데 이미 힘든 거야. 그래서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읽고 내가 프리랜서긴 해도 굳이 이렇게 밖으로 많이 나가지 않아도 되겠다. 그러니까 안에서 많이 해서 오히려 좀 더 아침에 효율성을 많이 높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집에서도 많이 일을 하는 편이에요. 출근의 비효율성에 대해 열심히 설파하는 예랑 씨. 모든 출퇴근러 직장인들은 극히 공감할 것이다. 예랑 씨는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평택입니다. 근데 정확히는 성안이고 성안은 잘 모르셔서 평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학교는 포항에 있다 와가지고 조금 말투가 이상해요. 카메라도 신경 안 쓰고 발 관리를 하는 발등미인 예랑 씨. 근데 또 사투리도 아니고 표준어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그녀의 자태를 애써 외면하는 PD.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가 본다. 그 평소에 대화로 뭔가 많이 하는 그런 직업은 아니시라서 크게 지장 없진 않아요? 아니요. 근데 오히려 UX UI 디자이너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뭐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사용자를 많이 만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말을 좀 더 조리 있게 잘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앉아서만 일하는 직업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 분석하려면 또 혼자 분석하는 것도 아니고 동료들이랑 같이 해야 되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도 이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많이 중요하죠. 왜냐면 이게 충돌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아닌데 했을 때 그걸 잘 설득해야 되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도 말하기 능력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디자이너를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디자인은 좀 많이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디자인을 할 생각은 진짜 하나도 없었어요. 그 대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생각이 아예 없었다가 왜냐면 제가 중학교 때 선생님한테 굉장한 그 혹평을 들었거든요. 그 수행평가를 제가 빵점을 맞았어요. 왜냐면 과제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제 걸 보고 이런 쓰레기를 안 만드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충격을 먹고 나는 이제 미술하고는 관련이 없나 보다 디자인하고는. 그래서 평범하게 중고등학교로 나왔죠. 진짜 그냥 인문계를 나왔는데 그때다가 그 20살 때 저희 학교가 그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전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전공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것저것 다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이러면서 적성을 찾으려고 했는데 다 그렇게 막 저를 끌리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지 하다가 이제 선배들이 항상 하는 말이 저한테 너는 디자인 하게 생겼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그때 당시에는 막 머리도 되게 노랗게 하고 다니고 보통 20살 다 머리 노랗잖아요. 머리 노랗고 화장도 막 진하고 막 이러니까 엄청 화려하게 다니니까 언니들이 저보고 너는 디자인 할 것 같아 이랬어요. 그리고 또 저랑 이름이 똑같은 언니가 있었거든요. 생애 처음 봤는데 이름이 얘랑이었어요. 근데 그 언니도 제품 디자인이랑 경영 이렇게 2개 전공했었을 거예요. 그래 동아리 언니였거든요. 그 언니가 하는 게 되게 멋있어 보여가지고 나도 디자인 한번 해볼까? 해가다가 그냥 하게 됐죠. 근데 했는데 생각보다 적성에 맞는 것 같아서 지금까지 계속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운명처럼 디자인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디자인 관상 예랑 씨다. 이게 한번 나갈 때 짐을 많이 챙겨야 되거든요. 프리랜서는 이런 백팩이 필수입니다. 왜냐면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뭐든지 많이 챙겨야 돼요. 여름이라 힘들어요. 너무 덥고 등에 막 땀이 막 엄청 묻고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짐을 한가득 챙기는 3대 500 예랑 씨. 그에 걸맞은 언더아머 가방이 인상적이다. 출입문이 닫힐 때는 우연히 떨어질 수 있으니 출입문에 이물질이 끼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업무 어떤 거 하세요? 오늘은 우선은 강의 준비를 좀 더 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다른 회사에서 맡고 있는 UX UI 업무가 있어요. 그거를 지금 데드라인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그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동네가 좀 익숙하신가 봐요. 네, 제 회사가 저기 원래 근처였어가지고 여기까지 밥 먹으러 오곤 하거든요. 여기에 그 맛있는 순대국밥집이 있어서 그 호점을 바로 옆에 차렸어요. 1호점 있고 그 맞은편이 2호점이에요. 그래서 따릉이 타고 여기까지 종종 오곤 했습니다. 이 동네에 자주 오셨으면 예랑만의 맛집도 많겠죠? 맛집을 물어보는 PD. 순대국밥 추천에서 느껴진 예랑 씨의 맛잘알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은 듯하다. 여기 선릉 말고 저 삼성역 쪽에 맛있는 돈가스집도 있고 그리고 가성비 있는 약간 한식 뷔페도 있고요. 오늘 오후에 업무는 여기서 계속 보시는 거예요? 네. 어차피 앉아서 해야 되는 업무라 인천에서 왔습니다.
업무를 빨리 쳐내야 돼서, 아니, 업무를 빨리 해야 돼서. 민망했는지 한박 웃음을 짓는 예랑 씨. 그 털털한 모습이 꽤나 매력적이다. 사실 이게 좀 궁금하긴 한데 UX랑 UI의 좀 차이점이 뭘까요? 그러니까 UX는 그 유저 익스피리언스고 UI는 유저 인터페이스거든요. 예를 들면은 내가 뭐 기차를 예매해야 돼. 그래서 기차 뭐 어플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이제 몇 시를 선택하고 날짜를 선택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인터페이스는 정말 그 날짜 캘린더, 버튼 뭐 이거 이렇게 있으면 UX는 그 버튼의 크기를 얼마큼 할 건지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 붙어 넣을 건지, 그리고 날짜를 먼저 나오게 한 건지 시간을 먼저 나오게 할 건지 이런 구조도 같이 짜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실제로 만약에 날짜를 먼저 하고 시간을 해,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시간을 하고 날짜를 해,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사용자한테 테스트를 해봐요. 그랬을 때 뭐가 좀 더 불편하고 뭐가 좀 나은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디자인의 반영을 같이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금 분야가 뭐 완전히 다르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그게 같이 붙어 있긴 하잖아요. 왜냐면 이게 버튼 자체도 어쨌든 디자인이 정말 버튼을 만들어야 되고 그 버튼 위치도 고려 같이 하는 게 어쨌든 일맥상통하니까 좀 뗄래야 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디자인하실 때 특별히 신경 쓰시는 게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왜 이렇게 했는지 좀 잘 설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갖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왜 이렇게 했냐라고 했을 때 예뻐서 했어요. 이거는 설득력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용자 인터뷰를 했는데 그중에 뭐 5명 중에 3명이 뭐 이런 걸 보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반영을 했다. 뭐 이렇게 하면은 확실히 이유가 있으니까 설득도 되고 확실히 이게 사용성을 고려한 거구나라는 게 사람들도 알 수 있어서 그런 식으로 이유를 찾는 것 같아요. 자유롭고 털털하게만 보였던 예랑 씨의 전문성 있는 반전 모습이 인상적이다. UX, UI 디자인 같은 경우 업무할 때 프로세스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업무 프로세스가 방법론마다 좀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워터폴 프로세스도 있고 뭐 린이나 에자일 UX도 있어요. 근데 그 차이점은 이제 워터폴 같은 경우에는 진짜 폭포수여가지고 기획을 한 번에 다 끝내고 설계 다 끝내고 디자인 다 끝내고 개발 끝내고 그러니까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에자일 린 UX 같은 경우에는 그 단위 이렇게 하면 너무 길잖아요. 워터폴처럼 하면 거의 네. 6개월, 1년 이렇게 가요. 그게 너무 기니까 짧게 주기를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 디자인, 개발도 그 MVP만 딱 정해가지고 한 2주에서 4주 이렇게 짧게 해서 반복하고 실험하고, 그러니까 실험을 한 번 하고 다시 회고하고 다시 실험하고 회고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론이 또 따로 있죠. 그래서 워터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좀 뭐 에이전시나 아니면 실제 제품을 생산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진짜 프로덕트 같은 거는 이제 공장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시간이나 이런 거 잘 맞춰져야 되잖아요. 이걸 반복해서 빨리 개선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거는. 네. 그런 거 있을 때는 이제 워터폴을 안 쓰고,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다. 좀 스타트업이나 이런 정말 이 소프트웨어 쪽으로만 해야 하는 경우에는 좀 더 에자일이랑 린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혹시 지금 작업하고 계신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 혹시 해줄 수 있을까요? 그 회사 거라서 막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 그쪽에서 기획적인 거는 웬만큼 정의를 해주시고, 제가 할 거는 그 기획을 정리해서 기능 정의, 그러니까 이 어플에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기능을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플로우, 그러니까 기능을 뭘 눌렀을 때 이걸 가고, 사용자 시나리오가 뭐 그에 따라서 플로우를 짜는 것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틀을 또 잡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플을 만들 때 뭐 어플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 시계는 이쪽에 있고, 뭐 버튼이 이쪽에 있고, 디자인적인 배치를 그렇죠. 배치도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플로우도 확인을 하는 거죠. 이게 화면을 만들다 보면 내가 놓친 게 있는지 없는지 또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확인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디자인을 또 입히고, 그리고 개발자분들한테 이렇게 드리고, 약간 이렇게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학교 수업에서 보통 배우나요? 아니면 현장에서 일하면서 깨지면서 배우나요? 학교에서 전공하시는 분들은 배울 거예요. 근데 시각 디자인은 안 배울 수도.
왜냐면은 시각 디자인은 사실 규칙이라는 게 타이포그래피는 규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자간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거든요. 자간 글자랑 글자 간의 간격을 뭐 얼마큼 해야 되고 그런 거 이제 학교에서 배우죠. 디자인 같은 거 하다 보면 네, 텍스트나 이미지 같은 거 저작권들로 신경 많이 써야 될 텐데 네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그래서 유료 사이트를 그냥 결제해서 그거 가져다 씁니다. 이미지 그 판매하는 사이트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게 속 편하고 회사에 있으면 또 그런 거 요청하면 또 다 들어주시니까 이제 UI는 보통 요즘에 프리텐다드라는 폰트를 많이 쓰거든요. 네. 그게 약간 좀 요즘 추세여가지고 그게 약간 한글도 괜찮고 영어도 괜찮고 다 대응할 수 있어서 그 폰트를 많이 써요. 좀 시각 디자인이랑 차이점은 확실히 디자인에 있어서 그런 막 엄청 창의적인 걸 요구하진 않아서 그런 점은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각 디자인은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는 좀 더 예술적인 거에 가깝고 물론 클라이언트에 좀 맞춰야긴 하지만 약간 나의 예술혼을 불태워야 돼요. 근데 얘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좀 더 잘 만들까. UX UI 디자인 경험과 노하우를 쉽게 전달해주는 예랑 씨.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간 꽤 늦었는데 식사 안 하세요? 배고파요. 밥 먹으러 갈까요? 네. 지금 가시는 식당은 평소에 자주 가시는 곳이에요? 네, 자주 갔고요. 진짜 맛있어요. 돈가스도 맛있고 마제소바도 맛있고. 호쾌하게 웃는 그녀의 미소로 맛집임을 틀림없이 알 수 있다. 일할 때만큼이나 진지한 얼굴로 중대사를 결정하는 예랑 씨. 뭐 먹지? 맛있겠다. 역시. 와사비 너무 많이 먹었어. 다 드셨네요. 더 있으면 더 먹고 싶습니다. 확실히 잘 드시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뷔페를 데려가야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한 PD다. 점심 식사 이후 분주히 디자인 강의를 준비하는 예랑 씨.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주차 UX 디자인 강의를 맡게 된 UX UI 디자이너 이예랑입니다. 지금 뭐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명찰표를 만들고 있고요. 제가 학생들 이름을 다 기억을 못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사람이 또 이름을 불리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순수 이름표를 만들었습니다. 제 이름표입니다. 디자인 업무와 학생에 대한 애정을 듬뿍 넣어 직접 만든 명찰표가 눈에 띈다. 멘토링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멘토링은 제가 그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다른 분께서 저를 이제 추천을 해주셨어요. 왜냐면 그 멘토링에서 자체도 약간 선한 영향력 있는 뭐 사람을 찾는다 약간 이런 취지이셨거든요. 아무래도 사람을 가르쳐야 되다 보니까 좀 그런 욕심보다는 잘 가르칠 수 있고 그런 것에 뜻이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재밌겠다. 왜냐면 저도 우여곡절이 많은 상태에서 이직을 했기 때문에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고 싶다는 예랑 씨. 그녀의 착한 심성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성함이 보건님. 하나하나 이름을 물어보며 교육생들에게 명찰을 제공하는 예랑 씨. 일일이 눈을 마주치는 그녀의 모습이 제법 인상적이다. 사람들이 아침마다 모텔로 들어갔던 이유는 사실 모텔로 간 게 아니고 가까운 지하철을 빨리 가려고 들어갔던 거예요. 이거를 약간 UX랑 UI 관점에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혹시 모텔로 가는 길 말고 일반 도로는 어떤가 하고 로드뷰를 좀 봤거든요. 근데 길이 있는데 이게 청량리 6번 출구가 여기예요. 근데 길이 여기 이쪽이랑 그 다음에 반대쪽에서 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통하는 길이 없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때 UI는 그러니까 일반 도로로 가는 길은 굉장히 예쁜 거예요. 우리가 길을 잘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이 이제 안 오는 거죠. 대신에 사람들은 나의 이제 사용성이 너무 불편해.
그러니까 나만의 이제 UX를 찾아가지고 모텔로 가는 길이 좀 이상해 보여도 그 길을 내가 나만의 UX를 이제 만든 겁니다. 꽤나 흥미로운 소재로 이끌어가는 모습이 예랑 씨의 역량을 보여주는 듯하다. 진짜로? 너무 웃기다. 아 맞아 이거 블루라이트 그거다. 너무 웃겼다. 아. 흥민이 너무 웃겼어. 학생들과 친근하게 대화하는 예랑 씨. 하지만 진심으로 웃겼는지 의심스럽게 그지없다. 예랑님은 혹시 어떤 예랑님은 굉장히 성의가 있으신 멘토님이신 것 같아요. 태도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저랑 MBTI가 똑같은데 활발하시고 사람을 되게 이제 가르치시는 것 자체에서 이제 기쁨을 느끼시는 분인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하면서 굉장히 든든하다고 느꼈던 멘토 분이셨어요. 그래서 강의 자료 같은 것도 미리미리 이제 제안해 주셔서 이렇게 준비해가면 수강생분들이 이제 이해를 잘 하실까요? 라든지 아니면 교육 자료 같은 것도 미리 올려주셔서 저한테 체크를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성의 면에서도 굉장히 성실한 멘토분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가르치시는 전문성 같은 경우에서도 충분히 이제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랑 씨의 전문성과 철저한 준비성을 극찬하는 동료 선생님의 인터뷰에서 무한 신뢰가 느껴진다. 자, 이제 정리를 하자면 디자인 싱킹은 사용자가 느낀 점에 중점을 두고 설계하는 기법이다. 그다음에 사용자 중심, 협업, 반복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단계는 공감하기, 규정하기, 아이디어 도출하기, 프로토타이핑, 테스트하기 이렇게 5단계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제 디자인 싱킹은 협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워크숍처럼 참여형으로 의견도 자유롭게 받고 거기서 이제 공동 작업을 한다. 그리고 이제 디자인 싱킹은 절대로 실수를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 실수가 성공하는데 이제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되겠습니다. 되게 늦게까지 수업하셨네요. 원래 생각했던 거보다 원래 예정 시간 10시거든요. 네, 1시간 오버됐네요. 원래도 이렇게 수업 한 번 하시면 열중해서 좀 오래 하시는 편인가요? 제가 운영하는 스터디도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말을 많이 해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의 좀 주안점이 실습을 중요시해요. 왜냐면은 좀 초보자들이 많이 오시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약간 관심 있고 흥미를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걸 많이 넣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딜레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수업 늦게 하시면 집 가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집에 가서 뻗어야죠 뭐. 예랑 씨도 이제 퇴근하셔야겠네요. 네, 저는 이만 퇴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퇴근하는 예랑 씨. 낮에는 디자인 작업을 하고 저녁에는 예비 디자이너들을 위해 강의까지 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넘쳐나는 열정이 느껴진다. 사람 내음 나는 예랑 씨의 하루가 이렇게 저물고 있다. 예랑 씨, 네. 사실 요즘 젊은 층에 네. 그냥 파이어족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파이어 저기 좀 오래된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날씨 요정입니다. 이게 그 UX 그 방법이랑도 사실 비슷하거든요. 이거 올라갈 거 생각해봐요. 얼마나 이거 힘들어. 어드민이 완전 숭숭 비어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직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네네네. 조금 도움이 되는 조언 같은 걸 한마디 해준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제가 오른쪽 얼굴이 잘 나왔는데 아쉽다.